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관련해 최근의 이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적 질서와 세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드러난 민족 간 갈등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 2022년 전면전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나토와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새로운 냉전 구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경제 제재와 에너지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전쟁은 동유럽과 세계 안보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며, 향후 유럽의 연대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제 관계와 세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 전쟁은 지정학적 긴장, 군사적 갈등,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정치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통된 동슬라브족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나, 몽골 침략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점차 서방화,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는 행보를 지속. 스탈린 치하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2차 대전 이후의 차별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심화. 2. 정치적 배경. 유로마이단 혁명 2013-2014. 친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고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의 강경 대응으로 국제적 긴장 고조됩니다. T. 전쟁의 전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 혼란을 틈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합병 선언.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 2. 2022년 전면 침공.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 동남부 지역에서 친러 반군 지원 및 병합 시도. 3. 북한의 개입.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국제적 긴장과 더불어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침. 북한은 대가로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는 의도. 3. 글로벌 영향. 1. 지정학적 변화. 나토 확대와 러시아의 반발로 신냉전 구도 심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 2. 경제적 영향.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및 원자재 시장 혼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감소 노력.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 안보 우려 증대, 국제 원자재 시장의 혼란이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4. 향후 전망. 1. 전쟁의 결말. 군사적 해결 가능성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합의가 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보 없는 대립이 지속될 경우 전쟁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 2. 한반도 관련 이슈. 북한의 개입이 국제 제재와 한국의 안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한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 동북아와 글로벌 안정을 위한 중재 역할을 모색할 필요. 결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피디TV는 이 주제를 통해 글로벌 정세와 한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요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과 전쟁 2014-22. 1. 게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2022년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특별 군사작전으로 칭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침공으로 간주한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 경향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동유럽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막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강화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 칠러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를 지원하며 군사적 개입을 지속했다. 2. 배경. 초엘. 역사적 배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함께 동슬라브족에 속하며 키예프 루스를 기원으로 한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침략 이후 분리된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기를 거치며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을 차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 치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2차 대전 중 독일 협력은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후 크림반도의 러시아인 유입과 흐루쇼프의 크림반도 할양 등으로 갈등이 잠시 완화되었으나 민족주의는 여전히 잠재된 갈등 요소로 남아있었다. 2.2. 유로마이단 혁명 2013년 11월. 당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 EU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경제 협약을 체결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야누코비치 정권의 몰락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졌다.
이 혁명으로 친러 세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약화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했다. 주요 세컨드 트레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틈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했다. 크림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바스토폴 항구를 통해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배치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3.2 돈바스 전쟁.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동남부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를 지원하며 내전을 유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군 내부의 부패와 러시아 동조 세력의 존재로 인해 효과적인 방역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 3.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전면 침공을 시작했다. 이는 벨라루스, 돈바스, 크림반도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와 비난을 불러왔다. 3.4 2022년 동원령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병합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는 대규모 동원령을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병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러시아에 대응했다. 3.5 북한의 참전.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전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결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적 갈등을 넘어 서방과 반서방 세력 간의 대리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전쟁은 동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피디 TV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디 TV는 트럼프 시대의 해법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제시할 경우 그의 입장과 접근 방식은 과거 그의 외교 정책에서 보인 특징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맹국들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해법과 푸틴의 선택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트럼프의 접근 방식. 윈. 외교적 중재를 통한 빠른 종전. 트럼프는 전쟁 비용이 미국과 서방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측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종종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며 협상에서 푸틴을 설득할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해법.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 양보를 조건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 나토 확장의 중단 또는 제한을 약속. 2. 경제적 압박 완화와 거래. 트럼프는 푸틴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가능한 논리. 러시아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푸틴이 전쟁을 종결하도록 유도. 미국 내 에너지 자립과 유럽 에너지 안정화를 도모. 3. 군사 지원 축소.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푸틴의 선택. 푸틴은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1. 협상 수용 가능성. 푸틴은 트럼프의 해법이 러시아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과 크림반도에 대한 지배권 인정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다면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T. 긴장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 시도.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긴장 완화나 휴전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쟁 지속 전략. 푸틴은 미국의 내부 분열이나 서방의 결속 약화를 기대하며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군사적 개입 축소가 확실시될 경우 전쟁을 길게 끌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변수.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더라도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변수입니다. 의회가 강력한 대러시아 정책을 고수할 경우 트럼프의 해법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계속 적극적일지 여부에 따라 트럼프와 푸틴 간 협상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단기적 목표가 아닌 러시아의 영광 회복이라는 장기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는 협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은 그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과 맞물려 푸틴에게 전술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과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푸틴의 선택은 트럼프의 제안이 얼마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다시 출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했으며 중국이 이를 둘러싸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의 파병 배경과 의도.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몇 가지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1.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완화하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나 기술 지원,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실질적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북한 내 정치적 결속 강화. 외부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강대국 동맹 이미지를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습니다. 파병을 통해 군사 역량과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과 서방에 대한 도전.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미국 및 서방의 직접적 도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2. 중국의 자세.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의 파병 및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 상황에서 중국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1.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긍정적 중립.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전쟁의 장기화가 서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에너지와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원. 북한의 파병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은 은밀히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 무역, 에너지 구매 확대이나 군사 기술 교류를 통해 간접적인 지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D. 북한과의 거리 조절. 간접적 지지. 북한의 파병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우회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미국과 서방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러시아를 돕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시적 거리두기. 북한의 행동이 과도하게 도발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결정으로 선을 그으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미국과의 긴장 관리.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만 문제나 무역 전쟁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여지 탐색.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협력의 신호를 보내며 전면적 갈등을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북한 파병에 대한 강경 대응. 트럼프는 북한의 파병을 명분 삼아 추가 제재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D.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트럼프는 중국의 간접적 러시아 지원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무역 규제를 강화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3. 러시아와의 관계 재조정.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서방 제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4. 가능 시나리오. 요약. 북한의 파병 효과. 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의 제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미국과 서방의 대북 제재 강화 및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며 러시아와 북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고조되지 않도록 조율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공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지정학적 긴장과 동맹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는 복합적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피디 TV입니다.